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의 김현빈입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관점으로서의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세상 주변의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폭넓고 깊은 여러 가지 것을 금융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금융권 관련 뉴스, 시사 용어 더불어서 가장 메인 핵심 강의는 회계 법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동안 3월 달에 많은 기업들의 주주총회 관련 뉴스들을 아마 접하셨을 텐데요. 보통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12월 결산입니다. 12월 결산을 한 다음에 3월에 이제 주주총회들을 갖게 되는데, 주주총회에 앞으로의 이제 경영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함과 동시에, 또는 이제 경영권들의 어떤 그런 잘못한 경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경영진이 이제 쫓기거나, 그런 여러 가지 중요 사안들이 거기서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회계 법인들이 이런 기업들을 감사하고 관련해서 또 금융기관들과의 어떤 자금 조달 문제에 있어서 회계법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기업 또는 회계법인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오늘 회계법인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뉴스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리나라의 두 대표 항공사가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뉴스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들의 그런 오너 일가들의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두 항공사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었는데요. 두 항공사 모두 다 오너 중심 경영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오너 일가들의 부도덕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스튜어디십 코드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 경영에 있어서 제한을 해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3월 주주총회 이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대한항공 조 회장, 조양호 회장이죠. 퇴진 쇼크, 조원태 체제 조기 전환 관측이다라는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조양호 회장이 연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64% 정도의 높은 득표 찬성표를 얻고 이제 연임에 찬성한다라는 주주들의 표를 얻고도 원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연임에 성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연임에 실패하는 대한항공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어떻게 이제 주주권 이번에 있어 조양호 회장이 연임을 못하는 데 있어서는 대주주의 하나인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컸었는데요.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기관에 있어서의 기관 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들이 소중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국민연금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논의 일지를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는 2018년 4월에 이제 한진그룹 오너 일가 일탈 행위학적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관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현민 전무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이명희 여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국민연금 공개 주주 서한이 발송이 됐고요. 그 해 같은 7월에 국민연금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이제 제안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주주들은 이 경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감시할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1월 이제 한진칼이 대한항공 1차 기금위 회의가 모집이 됐고 1월에
특히 이제 요즘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적극 행사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월, 3월에 이제 그 국민연금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왜냐하면 또 이걸 주주권 행사를 하고 경영권에 참여를 하면은 수익 일부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배당 쪽에만 신경을 쓸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영권 참여도 궁극적으로는 최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그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조원태 체제로 조기 전환을 구축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될지의 그런 방침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오너고 주인인데 왜 계속해서 연임을 못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라는 건 주주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의 경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100%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도 어느 정도 경영권에 있어서의 발언의 수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워낙에 민주 자본주의에서는 먼저 실시가 된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항공사인 박삼구 그 금호 아시아나 회장이죠. 회장이 금호산업 사내이사 공식 사임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박삼구 회장은 조양호 그 대한항공 그 한진그룹의 회장과는 달리 자진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주총 요 시기에 모든 그러니까 금호와 아시아나의 경영에서 퇴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여러 가지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시아나가 그 회계 감사에 있어서 한정 의견이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 한정 의견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한정 의견을 받으면 기본적인 상장사의 경우에는 회계 장부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상장을 폐지하는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모두 물러나겠다고 자진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기업이 한정 의견, 그러니까 이제 감사 보고서에 있어서 그 한정 의견을 받게 되거나 부적정 의견을 받게 되거나 회계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을 때 기업으로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금융에 있어서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봐야 금융기관의 역할도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따로 이해하고 기업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또는 기업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과연 어딘가를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재미있게 금융을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구 금호 아시아나 항공 회장 퇴진에 아시아나 항공 금호 산업이 주가가 급등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기업의 앞으로의 전망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박상구 회장이 퇴진하는 것이 금호 아시아나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보는 기대감이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나온 내용이 앞선 회사들이 이제 이 외부 감사인, 요번에 그 금호 아시아나의 회계 담당 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3일 회계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빅4 중에 하나고 가장 규모가 큰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해서 한정 의견으로 공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고, 이거에 있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됐지만, 박상구 회장이 퇴임하면서부터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의 항변은 이런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이 정말 뭐 대단히 수익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회계 처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부 회계상에 이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약간 좀 변명하고 다시 회계감사를 보고를 받고 좀 더 정확한 회계 보고서로 해서 시장에 내놓음으로 해서 자금 조달이라든가 회사 경영을 바로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제 보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겠는데요. 그럼 이제 회계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회계법인의 역할은 뭐고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며 왜 이런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회계법인은 재무서류의 이제 감사 또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빅 법인은요.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뭐 그 이외에도 뭐 신한, 대주 여러 가지 회계법인들이 있고요. 여러 회계사들이 회계사 시험을 먼저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회계법인에서 2년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을 감사하는 걸로 시작이 되고요. 나중에는 무슨 뭐 M&A 관련 업무를 한다든가 뭐 자문 업무를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회계사 10인 이상을 직원으로 해서 회계에 대한 감사, 감정 여러 가지 증명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회계법인의 회계 처리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관련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법인들이 하는 거는 이제 외관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일정 기업이 규모 이상이 되면은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회계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이 되었고 또 관리를 제대로 하고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역할인데요. 그거는 이제 경영에 대한 감사는 다만 수익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외부 감사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취업하실 때는 이것이 외관법인인지 아니면 그냥 내부 감사를 받는 곳인지 어떠한 회계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기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업무는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핵심 업무는 회계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1년 단위로 이제 결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법인들은요. 12월 말로 이제 결산을 하게 되고요. 가끔 몇 개의 법인은 이제 3월 말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법인 이제 그 결산을 한 법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3월에 이제 주주총회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회사는 그 회계 쪽에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달 매달 말일하고 월초하고 그다음에 연말하고 연초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회계나 그런 쪽에 업무 하시는 분들을 만나려면은 그 시기 일정 시기는 항상 피해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법인세라든가 뭐 소득세 여러 가지 이제 세무 조정 같은 거. 그래서 세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탈세도 있지만 또 좋게는 절세라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절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세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또 이제 그 비용을 세이브를 한다면은 그 부분 다른 데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회계법인에서 많은 회계사들이 이제 회계 감사 업무를 하다가 굉장히 선호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경영 자문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영 자문을 이제 회계적인 것들, 재무적인 것들 관련해서 하게 되고 특히나 기업들이 M&A를 하게 되면요 여러 군데서 자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무적인 것이라든가 회계를 기반으로 한 기업을 평가할 때는 회계법인이 들어가서 실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것을 검토할 때는 또 이 로펌 같은 곳들이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M&A 관련해서 보면은 뭐 어디서 자문을 했고 어디서 자문을 했고 하고 나올 때 보면은 로펌도 들어가고 작은 그런 법무법인도 들어가고 항상 이런 이제 회계법인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관사인 증권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뭐 기업의 경영의 언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부에서의 경영자라든가 관리자는 이 회계의 내용을 보고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투자라든가 평가를 할 때 이러한 회계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의 이용자라는 게 있는데 이용자라는 거는 내부의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외부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이제 업무적으로 감시를 해야 될 때 이 외부 이용자가 되게 됩니다.
재무는요, 아까 회계는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도 센티미터, 미터, 그다음에 인치 그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그 기준을 재는 단위에 따라서 똑같은 길이라고 해도 더 큰 숫자가 나오거나 적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회계가 있고 재무회계가 있고 세무회계가 있는데요.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그냥 내부의 경영자,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회사의 상황을 보는데 이용하는 회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회계는 이제 여기에 뭐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조달을 하고 차입을 할 때 이 재무회계 보고서를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그런 이제 그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회계 기준이 각 회사마다 그 달리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것을 좀 더 전체 그 투자자나 외부 정보자의 그 기준에 맞게 작성한 것이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회계학과 친구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이용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각 내용이 다르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IPO를 하거나 상장을 하게 될 때 그 경험을 굉장히 높이 사는 게 이 관리회계 기준에서 재무회계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다 처리를 하는 회계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힘들고 정말 방대한 양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수행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 시장에서 이 IPO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경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가점을 주고 IPO 담당자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많은 일들이 좀 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경력상의 몸값을 올리고 본인의 경력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업무에 계속해서 욕심을 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작성 목적이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여기선 제가 좀 그걸 바꿔놨습니다. 재무회계가 외부 그 이용자들이 주주, 채권자, 투자자, 정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장 기업에 관해서는 모두 다 재무회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를 공시를 하는 거고요. 행위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회계는 이제 내부 그 CEO, 임원, 팀장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평가하는, 관리하는 그런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 회계는 이제 국세청에 관련된 건데요. 가끔 그 회계 담당자들이 우리 국세청 이제 세무 감사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것도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무에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조금 더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IPO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경험을 하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경력으로 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 아까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 잠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외부 그 정보 이용자들에게,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좀 오타가 나는데요.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갭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회계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갭이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력서 예전에 회계 담당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이 이 갭, K갭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뭐냐면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K갭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한국의 표준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 IFRS 이야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얼마 전부터는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도 이 IFRS로 회계 기준을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사회가 국제화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또 해외 차입금을 받거나 또 우리 해외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을 외국 투자가들도 우리나라의 그런 회계 보고서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이거에 대해서 2021년부터 도입을 해서 교체를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업들과 회계법인의 이슈가 이 IFRS 전환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국제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그 상장 기업들이 회계 그 재무상태표 같은 것들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잣대고 하나의 그 어떤 것을 특정하는 단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장을 하고 비상장을 했을 때는 회계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장의 경우에는 갭을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장 기업 같은 경우 뭐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아시겠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서 매출 규모나 그런 기업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KIFRS 국제회계 기준으로 해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은요, 이제 회계보고서가 이제 12월까지 해서 작성이 되면 그것을 이제 감사기관들이 회계법인들이 이것을 다 이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정말 회계 기준에 맞게 잘 작성이 되었는지를 이제 외감 법인,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회계 법인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계 보고서가 정말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작성이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회계 그 감사 기관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카운팅펌 같은 데서 이것은 적정합니다. 또는 이거는 회계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작성이 잘 되긴 했지만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한정 의견 같은 게 나올 수 있고요. 때로는 이건 도저히 이거 회계 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의견이나 아예 회계 감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요. 후자의 두 가지 경우는 회사로서는 굉장히 타격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로서는 뭐 폐지를 코스닥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정 의견이 나오는 즉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고요. 뭐 관리 종목이 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투자를 받고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의견의 종류는요. 적정 의견이 좋고, 적정 의견이라는 것은요. 회사의 상태가 좋고 나쁘고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적정 의견이 낮다는 건 어느 정도 회사의 상태도 잘 좋은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회계 보고서가 회사의 지금 현재의 회계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영업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도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면은 적정 의견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보고서를 봤을 때 적정 의견이 나왔어. 이 회사는 잘 되고 있는가 봐 라고 판단하시면 곤란하고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도 적정 의견은 나와서 이거는 솔직하게 그러니까 기업이 솔직하냐 거짓말을 하고 있냐 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솔직하게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적정 의견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서 기업 회계 기준에 일치하고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을 때 표시하는 의견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정 의견은 뭐냐면은요. 회계 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표시 중에서 일부가 이제 기업 회계에 위배되거나 항목에서 이제 재무제표 관련해서 항목에서 여기에 증거를 모두 다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다시 작성을 해야 한다거나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영업으로 이익을 쳤느냐 손실을 쳤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정 의견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그 박상구 회장님 그 아시아나 의견에서 이제 금호 아시아나 의견에서 보여드렸지만 요번에 아시아나가 그 회계 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의 파악을 받았습니다. 3월 회계 법인으로부터.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이 생겨서 아시아나가 당장에 자금 조달이라든가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워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회계 또는 재무 담당자로서 기업과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지만 금융기관과의 여러 가지 거래가 원활하게 됩니다.
기업은요, 항상 어느 정도는 부채를 가져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부채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고요. 가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규모의 규모를 이제 키워야 될 때가 있는데, 일정하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좀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영업이 잘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외로는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회계보고서가 완전히 의미가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정 의견을 받았다 그러면은 당장에 관리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 종목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때요, 뉴스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많은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용어 설명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대한항공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이제 적극적으로 했다고 얘기 나왔는데, 도대체 스튜어디십 코드가 뭐냐? 스튜어드라는 게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해서 내용은요,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너뿐만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경영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왜냐하면 본인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감시할 충분히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를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끼리 의결권을 행사를 해서 잘 되도록 감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요, 2016년에 시행이 됐고요. 최대 투자 기관인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해서 이제 투자 기업들의 주주 가치 재고라든가 대주주의 횡포를 저지하는 데 이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요, 2010년에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요.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어떤 이 스튜어디십 코드가 반기업적 정서가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어떤 공산적이라든가 자본주의가 아닌 곳에는 스튜어디십 코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에서는 충분히 주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 의결권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월 주주총회 여러 가지 기사들이 보도된 데 따라서 주주총회 관련해서 회계법인들의 역할, 또 기업의 회계,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 그다음에 어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거론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